자, 좀 늦은 시각에 영상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이크 앞에 앉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주가는 분명히 오른다라고 영상을 제작했다가 최근 이제 급락 나올 때는 더 이상 영상을 제작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도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아서 오늘 영상 제작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 힘내시고요. 자, 일단 평단가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라고 해서 여쭤봤더니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자, 보시게 되면 이 세 번의 이 고점을 뚫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항상 거래량이라는 부분이 항상 대부분 많이 등장을 했었죠. 자, 이 부분은 패싱하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고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떤 수급적인 이탈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쵸. 이게 이제 FDA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던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 지금 38,000 이 구간에서 움직이는 이 구간에서 지금 HLB 손절매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지금은 손절매할 단계는 아니다. 근데 전략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어렵게 확보한 자료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아마 전자공시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만기전 전환사채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38회차의 전환사채. 최근에도 이 풋옵션 해당되는 300억 정도를 무엇을 했죠? 상환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채권자의 조기 상환 청구, 풋옵션 행사에 따른 만기전 취득. 그죠? 자, 이 부분을 좀 들어가 보게 되면 3월 4일자에 나왔던 이 38회차의 전환사채. 이 부분은요, 600억 정도를 발행했던 거예요. 사채 형식으로 투자해 놓은 거죠. 보시게 되면 79,670원짜리 전환사채인데 낮추는 조건을 55,700원까지로 낮추는 조건이었어요. 자, 쭉 내리다 보면 우리가 여기서 특수관계인들이 등장을 하죠. 보면 김복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90억 정도 투자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동희라는 사람이 7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큰 금액 투자했던 인물들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지금 이 38회차의 전환사채를 600억에서 500억 정도는 지금 조기 상환을 한 거죠. 그럼 큰 금액 투자했던 사람들 한번 볼게요. 누가 있죠? 90억 투자한 김복덕. 그죠? 자, 그리고요. 자, 심희정. 그리고 자, 10억 단위로만 쭉쭉 쪼개 볼게요. 그러다가 쭉 내리다 보면 저는 이 이동이라는 사람을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38회차의 전환사채 말고 39회차의 전환사채에도 이 이동이라는 사람은 들어와 있었다. 자, 65,900원짜리인데 낮추는 조건을 뭐죠? 어디까지 낮추는 조건이었죠? 자, 같이 볼게요.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38회차의 전환사채 말고도 39회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었어요. 40회차는 이 돈을 갚기 위해서 HLB 자체적으로 발행을 한 거고요. 자, 쭉 보게 되면 65,900원 낮춘다고 한다면 얼마예요? 46,167원까지 낮출 수 있는 사채예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동일시한 인물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 동일시한 인물이 누구죠? 바로 이동희. 38회차의 전환사채에 7억 들어왔고요. 39회차의 전환사채는 85억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소룩수의 김복덕이는 떠났다. 그리고 이동희, 이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해야 돼요.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보통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려고 하셨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여기서 38회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여기서 39회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죠. 이때는 발행하면서 주가 올랐죠. 근데 이때는요, 빠졌다가 올랐죠. 자, 오늘 미리부터 설명해 드리는데 HLB 그룹은요,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뭐 하나를 분명 지분 투자를 할 겁니다. 아마 제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자, 볼 텐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룩수의 김복덕이는 어떤 사람인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볼게요. 소룩수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 1대 14의 무상증자를 동원해서 10배를 끌어올렸죠. 근데 잘 보시게 되면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 있다고요. 자, 이게 과거에
1대 8의 무상증자를 동원해서 주가를 10배 튀겼죠. 자, 지금 희대의 무상증자 2번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HLB가 있었고 바로 소룩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소룩스의 최대 주주는 누구였죠? 바로 김복덕이었어요. 김복덕이는 지분을 다 팔고 떠납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이 부분 보시게 되면 2월 12일 날짜에 실제로 이렇게 점한가 같죠. 그리고 이렇게 반등 나오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HLB는 어때요? 그렇죠. 오히려 이때 추세 전환을 하면서 기대감 충만한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HLB 주가가 오를 때 소룩스는 점한 것 같고요. 반대로 HLB 주가가 급락을 할 때 어떻게 되죠? 급등했어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영상일 것 같은데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38회차의 전환사채 그들은 딱 1년차 됐을 때 이들은 떠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영상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해당 영상을 1년 전에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었어요. 보시게 되면, 자, 언제입니까? 2024년 5월 21일자에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무조건 매수해 보시자. 1년 후에 정확한 날짜에 그들은 분명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건데, 전환사채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소룩스의 김목덕이를 주목하세요.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HLB는 이때 당시에 전환사채에 발행했었죠. 600억의 전환사채. 누가 들어왔죠? JJSL. 그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인 세력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의 평단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소지섭이, 그리고 소룩스라고 하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냐면 이때 당시에 79,600원이고요. 낮춘다고 하면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55,000원 미치님 무조건 받아낸다? 아니요. 금리, 자, CB,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 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주가를 부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어떤 이야기를 했죠? 바로 맞아요. 진양권 회장은 3월 8일 내년 3월 8일 날 이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상품을 발행했던 이게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바로 맞아요. 요때 3월 8일자에 이들은 전량 매각 활동을 통해서 나갈 겁니다 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들의 매물은 여기서 전부 다 소화시키면서 나가버리죠. 그쵸? 자, 좀 더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 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 주가를 부양시키고 언제 떠난다고 했죠? 3월 8일자에 떠난다고 했죠. 실제로 보시게 되면 3월 8일자에 그들은 떠나고 급락을 시키죠. 자, 좀 더 보도록 하시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이 부분에 전환사채에 있는 애들을 손실을 보지 않게끔. 왜? 엄청난 세력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들 이미 만일에 45,000원에 끝나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만 한다. 근데 이자가 1%밖에 안 된다. 그럼 이들이 원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해주면 안 되냐? 왜? 이미 손실을 본 제3자 배정 컨버터블 본드 CB 사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본인들한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더 투자하겠다. 그런 평단가 낮출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원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방식을 택했어야 되는데 전환사채의 방식을 택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 시나리오는 조금만 달라졌을 뿐 그대로 이어졌죠. 좀 더 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될 거는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는 거죠. 지금 소위 말하는 쩐주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소지섭이, JJS의, 그죠? 소룩스. 자금이 1,500억이 넘는 사람이에요. 자, 소룩스 보여드릴게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 종목 보게 되면 김복덕이라는 사람이에요. 1대 14의 무상진단을 동원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 1,500억 있어요. 근데 자, 전자공시사항을 보여드려야겠네. 갑자기 또 이제 생뚱맞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보면 HLB를 들어가 봅시다. 자, HLB 쭉 들어가 보게 되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자, 요 부분입니다. 전환사채 발행하겠습니다. 쭉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여기서 특정인의 임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역시나 여러분들 뭐 무조건 오를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자, 슬쩍 보게 되면 요 부분이에요. 김복덕이라는 사람 나와 있죠. 90억 정도 투자했던 사람인데, 자, 그리고 JJSN.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때 당시에 HLB에 들어온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시켜 드렸죠. 그러면서 주가는 분명 오를 것이다. 근데 3월 8일자에 이들은 분명히 떠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지켜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3월 8일에 그들은 떠나요. 그죠? 근데 소룩스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맞아요. 3월 8일부터 마지막에 피날레 과정을 정확히 주죠. 자, 이래도 여러분들이 HLB의 세력들이 바로 없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까? 물론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력의 의도는 무엇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결론도 내드릴게요. 자, 결국은 3월 8일자 이때 전환사채 38회차의 전환사채 그들은 정확히 여기서 떠난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조건의 풋옵션을 행사한다. 이거죠. 지금 600억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100억 정도 남아있죠. 그리고 지금 이동이라는 분은 지금 90억 정도의 지금 39회차의 전환사채에도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동이 그분은요. 46,000원, 39회차의 전환사채는 46,000원이에요. 38회차의 전환사채는 얼마죠? 이미 56,000원인가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평단가 수준이 대략적으로 46,000원 정도 떨어지는 가격에 형성된 거죠. 그러면 결론을 내드릴게요. 지금 38,000원이죠. 근데 보시게 되면 지금 어때요? 딱 요 부분 왔을 때 보시게 되면 42,000원, 3,000원 요 윗단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죠. 자, 미리부터 설명해 드리는데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자, 왜 그러냐? 자, 최근 여러분들께 여기에 이렇게 인물을 한번 쳐보게 되면 지금 코아스 이화전기 지분을 인수한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죠. HLB와 연관고리 이야기 나오고 실제로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노벨티, 코아스 품에 안긴다. 자, 여기 쭉 내리게 되면 향정신성 관련된 부분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이 부분에서 가만히 한번 볼게요. 지금 소룩스의 김복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쵸?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200억 추가 조달에도 총 이수자금 500억에는 100억 이상 부족해서 추가 조달이 필요하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죠? 지금 600억의 38회차의 전환사채의 600억 중에서 풋옵션 조항을 얼마를 달았어요? 500억이죠. 노벨티 총 인수자금 500억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도 해당 기업에 대한 주가는 분명 찌라시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자, 부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아니고 지금 다른 어떠한 하나의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코아스 외에도 다른 기업의 지분 투자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HLB가 여기서 지금 코아스와 연관돼 있었다는 것은 바로 제가 영상에서 알렸던 소룩스의 김복덕이는 그쵸, 떠난다. 그리고 자금을 회수받는다. 그리고 지금 코아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아마 여러분들 제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제가 1년 전이었죠. 자, 보시게 되면 2024년 8월 22일자 영상 올려드렸어요. 자, 단독 입수, 전환사채, 전일의 하락은 생명과학이 있네요. 기업들을 인수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영상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자료 하나 첨부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을 보유하신 분들도 집중하세요. HLB 생명과학은 과거에 1200억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영업 양수자금 용도로가 아니죠. 운영자금 용도로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HLB와 똑같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있어요. 근데 11,400원인데 생명과학은 지금 10,000원대예요. 자, 시나리오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타짜한 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누가 나옵니까? JJS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HLB에 들어온 전환사채 그들. 그리고 한 명 또 등장해요. 누굴까요? 예? 이동희.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면 타짜인 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생명과학은 언제 유상증자를 했습니까? 이거 오늘 집중하셔야 됩니다. HLB 생명과학은 언제 유상증자를 했어요? 아셔야 되는데 이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나리오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 기업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자, 이때 83,300원일 때죠. 2024년 8월 21일자에 이게 HLB 생명과학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맞아요. 이게 유상증자를 했던 기업인데 이게 왜 갑자기 생뚱맞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느냐. 그죠? 이때 유상증자 했었죠. 근데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고요. 그리고 급락을 줬다고요. 그리고 하나의 기업을 인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에서.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사명이 HLB 팹인가요? 봐봐요. 이 기업 인수했잖아요. 아닌가요? 이 기업 인수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제 HLB 생명과학은 필요 자체가 없었죠. 자금 조달처로 썼고, 그래서 지금 피인수해 보려고 하는 거죠. 흡수합병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펩트론이라는 종목과 그리고요, 뭐 있죠? 맞아, 올릭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찍어 드렸어요. 자, 우리가 펩트론이라는 종목,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최근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이 진양곤 회장은 비만 치료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맞아요. 과거에 HLB 제약이 비만 치료제를 연구했었거든요. 제가 3월 14일에 사실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처음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가 탐방을 좀 많이 다니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때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도 계속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커버리지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펩트론 손절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비만 치료라고 한번 쳐볼게요. 비만 치료. 제가 이쪽 거의 그냥 뭐 종목들은 올릭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제가 커버리지를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올릭스도 작년에 여러분들 커버리지를 도와드리면서 무조건 오른다 했고요. 최근에 올릭스, 인벤티지랩 이렇게 비만 치료 관련주를 커버리지를 도와드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하나의 기업이 딱 등장을 하더라고요. 자, 이 부분인데 HLB 대응 전략 자료. 지금 여러분들이 손절매하거나 하실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38회차와 39회차. 자, 38회차의 전환사채 소룩스 김복덕부터 시작해서 500억은 이제 상환 받았죠. 그들은 아주 양껏 먹고 상환을 받았어요. 그리고 39회차의 전환사채는 지금 이동희 씨가 남아있어요. 그죠? 자, 전환사채에 그들이 떠났죠. 지금 코아스와 연결돼 있죠. 근데 하나의 기업. 자, 죄송합니다. 자, 이 부분 하나의 기업의 분명 지분 투자 방식으로 비만 치료 관련된 부분. 과거에는 HLB 팹이었죠. 하나의 기업의 지분 인수 활동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여러분께 남겨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HLB를 보유하신 여러분들께 맞아요. 38회차의 전환사채 이들이 분명히 올해 3월 8일 날 전략 매각 활동을 할 것이다. 정확히 말씀드렸고요. 소룩스의 김복덕 그리고 이동희까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자 100%라는 표현은 이제 들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가는 펩트론, 올릭스 이런 식으로 주가는 정말 많이 오를 겁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여기 적어 놓을게요.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이고요. 분명히 이 종목 인수의향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제약, HLB 생명과학, 쌍둥이처럼 움직였던 종목인데 생명과학은 버리고 제약은 남겨두죠. 왜 그렇죠? 비만 치료 관련된 과거에 연구를 했던 기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요,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010-2644-8462입니다. 자, 010-2644-8462. 자, 이 부분으로요, 네, 이렇게 보내주시죠. H 또는 H라고 해서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해당 자료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한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과거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올릭스, 펩트론, 그 다음 D&D 파마텍, 진양곤 회장이 관심을 갖는 게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어땠죠? 주가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 HLB 현재 구간대에서 손절매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주가의 부양은 분명 하나의 기업의 비만 치료 요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주가의 부양을 이끌 겁니다. 그 기업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리보세라믹과 캄렐리주맙에 대한 병용요법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왜 캄렐리주맙과 리보세라믹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FDA에서 거부했죠. 왜 그랬습니까? 둘을 병용요법으로 쓰겠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어떻게 얘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얘를 승인해 주겠냐 이 뜻이에요. 결국 뭐냐면 연내에 이 부분이 생기는 거는 불가하다라는 게 이 사실입니다. 좀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시장은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시장은 코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전부 다 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거꾸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몰빵 투자라는 게 그렇게 쉽진 않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자, 공부하는 채널 오픈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뭐 두 번째로 편입해 보자라고 했던 올릭스, 현대무벡스, 케어젠 이렇게 해서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포트폴리오도 짜드리고 있는데 해당 채널에서는 좋아 보이는 종목들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해당 채널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 3월 8일에 여러분들이 매각을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해당 채널에서 3월 20일에 쉐이크니까 절대로 시간 내에서 쫓아가지 마세요. 이런 구간대에서 하는 건 바보짓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현금 보유한 건 그대로 보유하세요. 시간 내에서 절대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자, 이때 당시 우리가 돌이켜 보게 되면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댓글이 있을 거예요. 뭐죠? 100% 손절매했다. 오늘 저녁 잠 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었죠. 이때가 언제죠? 바로 2025년 3월 20일자였죠. 초긴급 시간의 폭등은 물량 떠넘기다. 냉정하게 내일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매도할 단계는 아니지만 나중에 매도할 시기에서는 분명히 여러분께 공부하는 채널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돼서 이거를 내가 추격 매수해서 물타기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만큼만 끝까지 꼭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구독. 자, 이때도 역시나 여러분들 떠난다. 분명히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벌써 이때 이후로 많이 빠졌죠. 자, 우리는 미리부터 이때 3월 8일자에 이들이 전량 자금을 회수할 것이다. 알고 있었고요. 그죠? 자, 진짜 중요한 건 요 부분 왔을 때 단발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용해서 일단 단기 거래만 하자. 전략대로 운영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38회차의 전환사치에 가장 센 녀석들이 들어왔다. 이들의 머리 위에서 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죠? 반대로 하려고 하셨죠. 자,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남은 현금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소룩스의 김복덕 이야기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자, 보게 되면 이건 좀 패싱할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그냥 문자 주세요.
자,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들다고 해서 영상 제작하고 이 개인 채널 만들어서 공부하는 채널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 손실내서 주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리고 있죠. H라고 해서 남겨주시게 되면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영상 올라가는 하단란에도 링크 주소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조회수 밑에 신청 대기해 놓으시고 즉각 승인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와이프가 확인해서 승인을 도와드릴 텐데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H 또는 H라고 남겨주시고 실명 닉네임으로 신청 대기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신청 실명 닉네임 적어서 보내주시면 아마 와이프가 금방 확인해서 여러분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제가 여러분과 동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를 제시해드렸던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올릭스나 이런 현대모백스 이렇게 큰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 꽤 있었죠. 자, 실제로 여러분께 포트라는 종목, 포트 한번 쳐볼게요. 포트. 실제로 그러했는가? 자, 보시게 되면 오늘 어제죠. 9월 9일자의 포트, 9월 9일자의 포트. 오전 오후가 좀 다르죠. 포트폴리오 변경할 때 빠른 속도로 변경한다라고 해서 표현을 해드리고요. 3일자의 포트폴리오, 그죠? 그리고 어떻죠? 이때도 역시나 손실권에 위치했을 때 포트폴리오 좀 변경할게요. 73,000원에 유일로보틱스 편입했었고 이것 또한 10만원 넘어갈 때 좀 매도를 했었죠. 보시게 되면 과거에 그대로 포트폴리오가 그대로 있을 때는 정확히 이렇게 올려드렸었어요. 올릭스, 블루엠텍, 우진 뭐 이렇게. 그쵸? 자, 보시게 되면 이때 당시 25%였는데 지금 120% 수익을 내고 있죠. 그쵸?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성광밴드, 태광, SNT에너지 이쪽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8월 27일자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 조선 쪽 움직이는 사이클 좋아 보이는 거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자, 해당 채널에서 실제로 여러분들께 현대무백스라고 해서 이 로봇 관련주 좋아 보이네요 라고 해서 8월 25일자에도 현대무백스 편입해보자 이렇게 해서 정확히 말씀드렸죠. 이거 안 보이네. 자, 여기 보여드렸죠. 그쵸? 4,990원이었는데 지금 한 40% 정도 수익 내고 있고 올릭스라는 종목 43,962원에 편입했는데 지금 110%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배워보는 투자 전략 여러분들 반드시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제가 보내드리는 오늘 HLB 관련된 자료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올릭스도 제가 욕먹으면서 커버했던 종목이라고 하죠. 여기 49,750원. 근데 실제로 편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자, 볼게요. 맞아요. 펩트론부터 시작해서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었죠. 진양건 회장도 지금 이쪽에 관심이 정말 크다고 들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7월 22일자에 올릭스 뭡니까? 펩트론 D&D 파마텍 커버리지 이후에 43,800원에 편입해보자. 근데 실질적으로 편입을 했고 1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죠. 자, 공부하는 채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원래 펀드매니저 후배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채널이었습니다. 010-2644-84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요. H 또는 H라고 해서 남겨주시게 되면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즉각 승인 안 되면 여기에 그 실명 닉네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힘드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분명 이들이 여기서 진입을 하고 진양곤 회장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3월 8일자에 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떠나게 하고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38회 저희 전환사채에 그들은 돈 돌려달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틀렸던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의 묵은때에서 손절매는 올바라 보이지 않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HLB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수익을 내는 거래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채널, 원래는 오픈해드리는 채널이 아닌데 열어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자료만큼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나중에 또 하나의 기업을 인수했다라고 해서 지분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이 종목 일부분 편입해 보시게 되면 분명 맞아요. 비만 치료 관련주인데 한 2배에서 3배 이상의 주가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010-2644-846입니다. 자, 이 번호로 H라고 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HLB 바이오스텝도 무상증자를 동원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그리고요.
소룩스도 역시나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처음 제가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네요.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고요. 자, 힘내라는 뜻으로 여러분 스스로 파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꾹꾹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타짜 안교수였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아시죠? 감사합니다.